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좀 상당히 오후장 들어가지고 낙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특히나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이 생쇼의 많은 매니저님들께서 최근에 많은 좋은 반도체 기업들 많이 편입을 해두셨기 때문에 이 방송만 꾸준히 보셨다면은 지금 그래도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들 웃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뭐 어제 시장이 좀 힘들어가지고요. 아직까지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잘 모아 가셨다면은 요즘에 조금 반도체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또 이번 달에 많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신성장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뭐 예를 들면 뭐 DDR5 관련주나 뭐 HBM 관련주, 뭐 EUV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또 계속 짧은 시간 내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PSK 홀딩스가 하루 만에 바로 어제 제가 제2의 한미반도체다 아니면 제2의 김용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해가지고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뭐 여전히 지난밤에 미국장에서도요.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최근에 공개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월 달에 동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이제 앞으로의 이 미국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이런 힌트를 조금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달래는 멘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는 있다라는 식의 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약간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 매파적인 발언 나왔을 때 좀 낙폭을 키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장전에 공개 방송 이 유튜브 생쇼 채널에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업종들은 아침에 조금 띄웠다가 왜냐면 어제 워낙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띄웠다가 반도체만 조금 버틸 수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뱉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침에 좀 나왔거든요. 지금 생초 방송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미국장에서도 이 매파적인 발언 특히나 뭐 7월달 FOMC 회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올 한 해 남은 한 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5% 급등을 또다시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런 이 매크로적인 환경들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장성을 시장에서는 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늘 무조건 우리가 좀 봐야 됐었다. 이렇게 사실 제가 8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이 PSK 홀딩스 오늘 아침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이 노강민 매니저님께서 오늘 1차 목표가 도달하셨던 종목도 요것도 또 붙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내일도 장전에 오전 8시에 생쇼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그날그날의 핵심 이슈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살짝 PD님 쳐다봤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은 내용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많이들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PSK 홀딩스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냐 워낙 지금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서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한미반도체 뭐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이 TSV 공정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다. 왜냐면 TSV 공정 자체가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근데 구멍을 뚫음으로써 약간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이 디스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HBM이나 뭐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게다가 이 AMD가 이제 이 GPU 시장에서 글로벌 2등 기업이죠. 그리고 CPU도 글로벌 2등 기업인데 AMD가 뭐 최근에 또 계속해서 HBM 탑재
늘어난 신제품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궁무진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일부 비중의 수익을 조금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뭐 땡큐하고 조금은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2차 목표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 대신 그 가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겨놓은 자와 챙겨두지 못한 자는 흔들었을 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비분이라도 좀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텍입니다. 이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일가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4만 원 이탈하면은 매도라고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만 원 이탈을 안 했어요. 딱 4만 원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고성장 쪽 관련된 뭐 DDR5나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도 탐냈던 레이저 본딩, 반도체 패키징용 레이저 본딩 장비 이쪽도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 종목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4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일 또 장정 공개 방송 8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조금 더 자세한 리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편집할 종목 최근에 제가 들이댄 종목들이 두 개가 프로텍하고 PSK 홀딩스였거든요. 오늘도 조금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예, 현재가는 7,470원이고요. 종목명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네이버 밴드나 그리고 오늘 장정 공개 방송 그리고 어제 장정 공개 방송에서도 같이 제가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공부를 했던 사실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를 저는 돌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기업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아까 제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입니다. 이 마이크로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이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시장 점유율 2등까지 올라간 또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고요. 자, 이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 마이크로 솔더블입니다. 이 마이크로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인텔 그리고 AMD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뭐 CPU나 GPU에 또 들어가야 된다,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MSB가 아니죠. 맞죠? MSG하고 좀 헷갈렸는데 이 MSB가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전방 산업이 수요가 워낙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게다가 뭐 AI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또 그런 FPGA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공장을 또 짓고 있다, 증설을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본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외형 성장도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더블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사실 그냥 솔더블만 놓고 본다면은 일본 기업, 센주메탈이라는 일본 기업이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또 2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덕산 하이메탈이 2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덕산 하이메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또 제가 이전에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이 MK전자라는 기업도 결국에 이 솔더블 쪽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오늘 뭐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이 매크로 환경이 단기간 내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선택을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 수익률이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증설, 그러니까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 목적을 보시면은 전방 수요 증가에 따른 마이크로 솔더블 공장 및 생산 설비 증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은요, 증설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MSB 쪽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도 분명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쪽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206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솔더물 공장 증설에 좀 나섰다라는 최근에 뭐 이전에 공시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공장이 완공이 되고 된다면은 이 기업의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역헤드앤 숄더 전형적인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조금 대충 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의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전에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도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있고 또 이제 어제 미국장도 사실은 좀 변동성이 나오다가 이렇게 좀 상승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기술주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 장시가. 근데 국내 시장도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 봤을 때 김태우 매니저가 지금 반도체 종목 갖고 나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올라갈 때 반도체 종목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주도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뷰를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더 바라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뷰는요.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눌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선은 아무튼 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2번 정도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식의 좀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지수 자체는 이렇게 막 이전처럼 최근에 좀 나왔던 랠리처럼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처럼 좀 올라가기 조금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통화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이 조금 더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우리가 갖고 좀 하방 경직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단기간 내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하반기에는 좋을 주식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떠 있어가지고 7,880원으로 그냥 원래대로 가고요. 2차 목표가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30원 말씀을 드릴게요.